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저로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당원 여러분, 동료 정치인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깊은 자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일찍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요청도 많았지만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존중합니다. 검찰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합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을 통해서 3당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역사적인 다당제를 실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생정당으로서 체계를 제대로 잡지 못한 한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증 부실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명예훼손을 넘어 공명선거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모두 제 한계고 책임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뿌리까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원점에서 제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린 국민의당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당제를 실현해 주신 국민들의 뜻을 준엄하게 받들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리라고 믿습니다.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내시고 힘겹게 만든 다당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항상 책임져 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반성과 노력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플로어에 계신 기자분들 몇 분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질문 있으신 분? 예. 이번 재산조사 사건으로 인해서 해적수가 언론 대상에 지적받는데 그래서 이제 신고하시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해적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회복하시는 생각이신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우려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이 처음 탄생했던 국민의당을 3당 체제의 한 축으로 만들어 주셨던 국민들의 그 간절한 열망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구성원 모두가 다시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 그것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질문 주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어떤 회견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뉴스의 유재민 기자입니다. 그 검찰에서 예를 들어 만약에 뭐 참고인 신분이라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기꺼이 응할 계획이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네, 그다음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정말 예상을 넘는 정도까지 저는 책임져 왔습니다. 선거 패배했을 때 당대표 내려놓았고, 그리고 작년 리베이트 조작 사건 그때도 저는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당을 구하기 위해서 당대표를 내려놨습니다. 저는 항상 책임져 왔던 정치인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도 제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한두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먼저 손 드셨으니까요.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신병희죠. 손 드셨죠? 같은 분인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사연자입니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께서 이준서의 김유미의 공작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견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로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네. 후보 당시에는 이 제보가 조작됐음을 알지 못했고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 기자회견 당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뚜벅이 유세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인터넷 생중계가 거의 24시간 제 주위에
계속 붙어서 전국으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신 모든 국민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충분히 질의응답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모든 정치적, 도의적 책임과 모든 짐은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늘 지금까지 어떤 책임이 져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예상을 뛰어넘는 만큼 자신이 책임을 져왔고 지금 어떻게 할지는 계속해서 고민해 보겠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국민들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공통적으로 공감대, 공통적으로 느끼는 정서들이 있을 겁니다. 두 분이 국민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은 국민들의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대변하시는 저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정도의 이 말씀은 사실 이것이 확인됐을 때 6월 26일 날 박주선 위원장이 이야기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본인은 설명을 했죠. 본인은 지금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몰랐는데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입장 내기는 어려웠다. 본인의 입장은 설명은 하지만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때 그 실기를 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철수 후보의 오늘 해명 가지고 다 이거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고요. 안철수 전 후보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많은 문제에 있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 대표직을 그때 던졌었던 거고 그다음 대통령 선거에 임할 때 국회의원직도 던지고 했단 말이죠.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의 행동이 오늘의 이 모습을 그대로 다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난번에 그 실기를 함으로 인해서 오늘 본인이 정말 몰랐다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오늘과 같은 수준의 것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때 이야기했어야 됐고 또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는 어려운 한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 떠났고 국회의원직 던졌고 당대표도 아니고 솔직히 그냥 당원의 한 분인데 핵심 당원의 한 분인데 더 이상 던질 게 없는데 던질 게 있다면 우리 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계 은퇴인데 정계 은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죠. 공개적으로는 안 했지만 지금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선택해 준 이 다당제 이 시스템을 확고히 국민의 뜻으로 알고 더 가져가겠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거듭나기를 바라고 본인도 그와 관련해서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는 건데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건지에 대해서 반성과 노력을 하겠다는데 좀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네, 참 무겁고 비장한 그런 표정으로 이제 사과를 했는데요. 원점에서 정치 인생을 되돌아보겠다. 모든 걸 내려놓고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면 낮은 자세로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당 내 반응은 두 갈래로 계속 갈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많은 내용인데 하나는 그야말로 이게 국민의당 주객이다, 정치 보복이다라는 강경 기류가 계속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다른 길은 정반대 기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세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대철 같은 사람도 도의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황주영 같은 분도 우리가 분노 소나기를 지금 맞아야 된다라는 그러면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완되는 이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흔들리는 이 양 갈래의 모습을 확 하나로 이렇게 취합해서 끌고 가기에는 오늘 안철수의 저는 회견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검찰 수사 역시 안철수의 발언과는 상관없이 계속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오늘 회견 내용이 좀 다소간 구체성이 조금 결여됐다라는 부분이 두 분의 지적에서 공통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 평가는 들으신 분마다 다를 겁니다. 수사 시작한 후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당사자들에게도 사과한다. 이것은 아마 문 대통령과 문준용 씨를 지칭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입장 발표를 못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시청자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저로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당원 여러분, 동료 정치인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깊은 자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일찍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요청도 많았지만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존중합니다. 검찰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합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을 통해서 3당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역사적인 다당제를 실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생정당으로서 체계를 제대로 잡지 못한 한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증 부실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명예훼손을 넘어 공명선거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모두 제 한계고 책임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뿌리까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원점에서 제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린 국민의당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당제를 실현해 주신 국민들의 뜻을 준엄하게 받들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리라고 믿습니다.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내시고 힘겹게 만든 다당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항상 책임져 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반성과 노력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이상희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진 세한대 부총장의 분석을 듣고 있습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주목하셨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을 듣는데 사실 너무 오래 걸렸는데요.
안철수 후보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고 또 그래서 국민한테 정말 책임감을 느낀다는 그런 뜻은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본인이 어떤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과 반성을 하겠다는데 지켜봐야 되겠고요. 정말 앞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치권 전체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선은 굉장히 큰 판이고 뭐 많은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정당, 어떤 후보들 또 관계자들이 이 네거티브의 유혹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네거티브를 잘못 썼을 때 결국은 당사자한테 치명적으로 돌아온다는 이 사실, 이거를 우리 정치권이 교훈을 얻어야 되고 각 정당들이 만약에 네거티브, 이번에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굉장히 1위 유력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였단 말이죠. 이 네거티브를 구사를 했을 때 국민의당이 저렇게 엉성하게 제보를 검증도 하지 않고 구사했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전부 충격을 받았고 안철수 후보도 그거는 신생 정당의 한계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거기서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와 당 지도부가 상대 유력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할 때 그 네거티브가 본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나갔을 때 이게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 공당의 입장에서 발표가 됐는지에 대해서 후보와 지도부가 확인을 못했던 점도 굉장히 큰 실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 전체가 교훈을 느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제 국민의당의 같은 전략적 어드바이스를 제가 조언을 해드린다면 첫 번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낮은 자세로 가는 것만이 저는 어떤 그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어떤 돌파구가 생길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만약 중간에 어떤 국면 전환이라든지 정치 공학적인 방법을 쓸수록 계속 상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안철수 없는 국민의당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8월 전당대회가 중요한 계기지만은 새로운 젊은 지도부로 구성해서 황골탈퇴하는 그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어차피 국민의당은 호남이라는 그런 특수한 지역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정립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 지금처럼 야3당 이렇게 해서 야3당의 구도 대 문재인의 구도 이렇게 해서 야당의 길을 계속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돕고 빠지고, 말하자면 상당히 민주당이 이중대라는 그런 어떤 비판, 수치적인 어떤 비판까지 감수하면서도 협력하고 혹은 공격할 건 과감하게 공격하는 이런 어떤 준여당의 형태로 가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나을 건지,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관계 재정립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